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실기대회하고 수시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, 지금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제 수시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진 지역이 있고,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변경 사항이 뭐 상명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가 수시에서 이제 일괄 모집을 다 하죠. 그러니까 정시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그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수시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나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시 전형하고 수시 전형하고 이제 뭐 비중이 뭐 비슷한 학교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시 전형이 좀 이제 좀 대폭 큰 학교 이렇게 좀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중하위권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은 이제 수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그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금 이제 정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술학원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위권보다는 약간 중상위권, 중하위권 아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위권 애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에서 준비하는 그런 방법적인 거와 그다음에 수시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충남대랑 한밭대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다 지금 수시로 100%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기대회하고 수시에 대한 연관성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좀 방송을 진행합니다. 사실 실기대회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실기대회를 꼭 나가야 되냐 아니면은 뭐 수시 때 이제 잘 연습을 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실기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시하고 정시 진행 방식하고 비슷해요.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죠. 똑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긴장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수시 정시보다는 좀 낮긴 하겠지만 어떤 시험 방식이라든지 시험 시간 여러 가지 그런 애들 이게 못 보던 아이들이 이제 군집해서 이렇게 몰려서 시험을 보는 느낌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교 가서 현장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 학교들이 있잖아요. 이번에 뭐 덕성여대도 실기 1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서울여대만큼이나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학교들을 포함해서 서울권 수시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뭐 30대 1, 50대 1 뭐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들을 어느 정도 경험은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실기대회 아까도 설명했지만 실기대회 시험 방식이 수시와 정시하고 같습니다.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죠. 실전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현장으로 진행되는 그런 식의 어떤 방식적인 거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실기대 시험 방식이 수시와 정시와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은 그 대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대학을 선점해가지고 뭐 연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 실기대회 때 진행할 학교를 중복 응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실기대 때 예를 들면 뭐 서경대학교나 건국대학교 글로컬 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수시가 지금 비실기 전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가천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상명대 서울도 있을 수 있고 뭐 경희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뭐 대전권 대학들은 대부분 실기대를 진행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시 때 본인이 쓰려고 하는 그 대학이 있잖아요. 그런 대학에 실기대를 한번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번 현장 시험을 봤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진짜 본 수시 때 실기고사 때는 조금 긴장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덜 할 수가 있죠. 뭐 대표적인 학교가 뭐 서울여대, 동덕여대, 그다음에 뭐 덕성여대, 그쵸? 뭐 상명대 서울, 뭐 경희대, 뭐 요 정도일 것 같아요. 그런 학교들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다 실기대를 지금 보유한 학교이기 때문에 실기대 때 한번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수시 때 또 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가는 것보다는 고3들 기준에서는 재수생들이야 어차피 작년에 다 한 번씩 시험을 봤던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도나 어떤 그 떨림에 있어서는 조금
좋을 수 있죠.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고3들 같은 경우는 제 실력이 잘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아무래도 이제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실기대를 수시를 쳤을 때 문제가 되고 경쟁률이 많이 세요.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어떤 경희대나 뭐 동덕여대, 그다음 서울여대, 덕성여대, 그쵸? 그다음에 뭐 성신여대, 뭐 상경대 서울, 뭐 저기 가천대, 그다음에 서경대, 뭐 이런 학교들은 경쟁률이 엄청 세요. 뭐 한성대도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의 애들에 대한 군집해서 이렇게 뭐 본인의 학원이 굉장히 막 커가지고 애들이 뭐 많은 데서 시험을 많이 연습을 했다.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학원 내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, 느낌이.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이렇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이 좀 필요하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3 현역들 같은 경우에 고3 학생들,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재수생들도 나갑니다. 사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재수생들도 이제 나가는데 기회니까요. 근데 이제 실기대 실전 경험 연습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. 시험용에서 그리는 그림과 평소작은 다릅니다. 예, 그거는 이제 입시반 때 조금 깨닫는 애들이 많을 텐데, 평소작처럼 뭐 꼼꼼하게 그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. 4시간 안에 그려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에 대한 연습, 그 다음에 내가 실기대나 이렇게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조용히 많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.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의 실수, 뭐 수험표도 가져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실기대 본상은 그러니까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까지 특선 입선은 빼고요. 동상 이상의 수상을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수시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을 수가 있어요. 대표적인 학교가 동덕여대,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희대, 그 다음에 뭐 그런 학교들이겠죠. 서울여대 이런 학교들일 텐데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요. 한양대도 그렇지만 최소 한 4천 명 이상은 출전하는 것 같아요. 요새 애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4천 명 정도면 어지간히 좀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런 데서 본상까지의 어떤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. 한 50명이 채 안 될 거예요. 제가 볼 때 30명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동상 이상의 어떤 그 수상을 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50대 1 경쟁률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상이거든요. 높은 상이고 굉장히 잘한 경쟁률을 뚫은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그 정도 느낌으로 물론 이제 실기 대회와 수시 실전하고는 조금 달라요. 전투력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합니다.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완성을 어떻게든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완성도라든지 이런 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근데 동상 이상의 어떤 그림들 유형을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, 좀 이렇게 간략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정확하게 담겨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밀도도 밀도지만 굉장히 좀 얼핏 이렇게 뭐 몇백 장, 몇천 장 이렇게 깔려 있는 그림 중에서 이게 돋보입니다. 그렇다고 뭐 특이하게 그렸다기보다는 조형 정리가 깔끔하게 크기 대비나 뭐 이런 게 좀 잘 된 그림들이 좀 합격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.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, 실기대회 때. 어, 단순하게 밀도만 높이고 많이만 그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A를 주는 게 아니에요. 뭐 이렇게 강조할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좀 풀리는 부분은 풀리고 그다음에 어떤 채색에 대한 대비, 색채에 대한 대비, 크기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굉장히 좀 단단한 그 사절지의 공통된 규격 안에서 학생들이 그런 어떤 조형적으로 단단한 그림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. 그때부터.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밀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대비를 통한 내 그림이 굉장히 좀 이렇게 조형적으로 탄탄한 그림으로 느껴지는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실기대 수상과 합격 사례인데 이거는 뭐 저희 학원에서 일단 합격한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
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한남대학교 대상하고 뭐 본상은 한 두세 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대는 대략적으로 한 15개 이상 정도 나갔던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건대 글로컬 캠퍼스 수시에서 이제 합격한 사례고요. 그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동덕여대 수시에 합격한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굉장히 낮아요. 한 6등급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6등급 후반 정도 알고 있는데 일단 서울여대에서 금상을 받았어요. 실기대 때 금상을 받고 그 해에 이제 수시를 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기대 때 꼭 본상을 타야지 무조건 합격을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. 뭐 뒤에 또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대학교 특선 정도 받았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해에 붙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에 대한 적응력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,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한 몇 개월간 또 텀이 있기 때문에 실기대 끝나고 굉장히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를 내가 집중적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내가 4시간, 5시간 시험 봤을 때 뭐가 좀 단점이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회 때가 조금 유리하겠죠. 이 학생도 이제 서울여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상을 받았는데 요거 요 그림이에요. 요거 이제 그 해 한 해에 저희가 이제 서울여대 3명을 진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실기대회를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맥주병하고 병따개로 힘을 표현하시오 이런 주제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그 강하게 표현을 잘 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연대에서 이제 동상 정도 받았던 뭐 리듬감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주제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서울여대에서 또 이렇게 합격한 상황이 되고요. 그래서 실기대회에서 합격을 한다. 그다음에 실기대회에서 뭐 이렇게 꼭 상을 타야지 되냐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실력을 현장에서 최대한 좀 부담 없이 좀 잘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연습이 과연 학원에서만 진행을 했을 때 성과가 그렇게 날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재수했거든요. 저도 재수했는데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세종대학교를 3번 갔어요. 그러니까 고2 때는 상을 못 받았고 고3 때 아마 입선을 받았던 것 같고 재수 때 또 나갔는데 이제 그 대상을 받았거든요.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갔을 때, 두 번째 나갔을 때, 또 세 번째 나갔을 때 많게는 뭐 서울여대 아까 합격한 학생은 3반수거든요. 그러니까 3수인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반수해가지고 들어간 케이스인데 서울여대만 한 네다섯 번 갔어요.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학교를 또 많이만 갔다고 해가지고 뭐 안정적이다 이건 아니지만 시험을 이렇게 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시험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생기게 되고 그 기준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딱 뽑아낼 수 있는 간략한 어떤 최상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이 감이 좀 생기거든요. 근데 그 감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좀 잘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실전에서 특히나 이제 50대 1이나 뭐 옛날에는 막 그때 서울여대 3명 갔을 때 80대 1이었어요. 80대 1이었으면 엄청난 경쟁률이거든요. 거의 뭐 거의 한 거의 2,000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요? 예, 15명 뽑는데.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합격을 한다는 건 그런 준비나 어떤 그 예민하게 접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게 과연 운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땐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. 물론 정시하는 애들도 대회는 나가는데 좀 많이는 안 나가겠죠. 근데 수시를 올인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전 지역엔 좀 많습니다. 특히나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대전하고 세종하고 수시에서 이제 끝내려고 왜냐면 대전권 대학들이 90% 이상이 다 수시에 뽑기 때문에 뭐, 뭐 이렇게 굳이 정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상황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정시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제 성적대가 3등급 대가 3, 4등급 대가 이제 나온 학생들이 정시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점수라든지 뭐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은 수시에서 실기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실기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굉장한 이제 실기대 연습과 그다음에 어떤 연습량으로
경험치함으로 수시를 이제 수시가 다가오게 되면 그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제 다스려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한 거고요. 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기대회에 많이 나가고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수시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거는 제가 뭐 한 해, 두 해 하는 건 아니고요. 한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유지를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방식을 유지했던 방식이고, 그다음에 이제 본상을 탄 학생들의 어떤 그 자신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또 고3들이 좀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본상을 받거나 이러면은 실기력이 급상승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신감과 여러 가지, 물론 이제 상을 못 받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경쟁하듯이 그렇게 들어가고요. 대부분 이제 실기대회가 5월 말부터 진행돼서 8월, 9월 달, 8월 말까지 이렇게 있거든요. 9월 달에 이제 수시고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8월 한 초중순 요때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실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주마다 계속 대회를 나가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하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성과가 좋았다 이런 거 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뭐 이런 내용으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